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순서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환호를 했죠. 고용지표 덕분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골디락스 고용지표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기 침체를 과연 미국 경제가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에 환호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YOY 기준으로 임금 상승률이 4.6%를 기록을 하면서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3월에는 이게 5.6%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1982년 이후에 최고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표가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고용이 호조를 띠면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골디락스,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알맞은 지표라는 그런 해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연준의 희망 시나리오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연준이 지금 바라고 있는 바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뭐 한 2.5%에서 3% 정도로 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역시도 2% 정도로 회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또 마이너스인 실질 임금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도 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연준은 극단적인 추가 긴축을 또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또 침체를 깊게 겪는 것은 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발언을 전했습니다. 의구심이 컸던 작년 가을과 대비해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골드락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고용 보고서 과연 이렇게 환호할 만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쏘쏘라고 좀 표현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원한 지표의 그런 성격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좀 살펴볼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용이 견조한 가운데 임금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경착륙과 그리고 이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좀 걱정을 했었던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웨이지 드리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임금발 인플레이션의 그런 로직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또 마진을 사수할 만한 그런 목적 때문에 재화 서비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게 그간의 사이클이었는데 이 같은 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와 또 관련을 해서 골드만삭스가 이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그런 하우스인데요. 이번 고용지표와 관련을 해서도 경제 균형을 찾는 데 필요한 추세 이하의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좀 둔화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급강하하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양방향 모두 다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고용이 진짜 견고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고용지표를 좀 뜯어놓고 보면요. 섹터별로 헬스케어와 레저 그리고 접객업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업종에 대한 이 고용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비스 수요가 좀 과하다, 이런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고, 여기에 더해서 앞서 발표가 됐었던 ADP의 민간 고용 지표를 또 보면요. 직원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대기업 부분에서의 고용은 오히려 15만 1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또 노동부 고용보고서 중에 가계조사라는 그런 항목이 있죠. 여기를 또 보니까 12월 달에 풀타임 근로자는 오히려 1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이제 파트타이머 근로자만 67만 9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고용이 정말 견조할까라는 의문을 자아내는 세부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구인난이 좀 해소되고 있는 것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가 됐던 구인 건수 지표를 보면은 여전히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1.7개 정도로 저희가 팬데믹 이전에는 이 수치가 1을 조금 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뉴스 헤드라인을 좀 보면요.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 IT 업계에서 감원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고용주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노동시장의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체 일자리 중 이 기술 섹터의 비중이 2%에 또 불과해요. 이런 데이터를 또 봤을 때는 이것이 고용시장 전반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FOMC 의사록에서도 연준이 고용시장이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연준에서 관련해서 좀 풀리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때까지는 조금은 흥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종목 얘기가 될 텐데요. FDA가 알츠하이머를 늦추는 신약을 신속 승인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FDA가 미국의 제약사죠. 바이오젠이 일본의 에자이사와 공동으로 개발을 했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밥에 대해서 신속 승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승인 같은 경우에는요. 레카네밥이 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지난 11월 달의 임상 결과에 기반한 그런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 우려는 좀 여전한데요. 임상 참가자들 가운데서 뇌부종이라든지 출혈들을 호소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에자이에서 레카네밥의 가격을 연 26,500달러로 굉장히 또 높게 책정을 했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알츠하이머를 좀 앓고 있는, 좀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650만 명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환자들에게 많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레카네밥의 최종 승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박이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바이오젠의 주가 상승폭은 많이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명백한 호재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제가 쏘쏘라고 좀 표현을 드렸는데요. 승인은 호재는 맞다. 하지만은 실제로 매출 성장을 견인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만한 요소가 역시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 말에 레카네밥의 임상 3상과 관련한 호재가 나왔을 때 바이오젠의 주가가 무려 40%나 급등했던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 같은 호재를 주가가 선반영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하지만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어떤 의구심도 일정 부분을 좀 감안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젠이 앞서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듀헬름이라는 그런 치료제를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임상 실패를 좀 선언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증상에 명확한 의학적인 진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듀헬름과 관련해서는 또 의회에서 출시 과정과 관련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는 등 그런 많은 좀 반발 여론도 있었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듀헬름과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요. 레카네밥이 이제 상품명은 레캔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듀헬름과 대비를 하더라도 활용 가능한 범위가 매우 좁은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방은 의사의 자유겠죠. 하지만은 얼마나 범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서 바이오젠의 실제 실적 성장을 얼마나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일단 분위기는 뭐 좋습니다. 국가 급여 결정, 그러니까 보험을 적용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는 있지만은 하지만은 8%러 같은 기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내비치고 있어요. 좀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2주마다 투약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용법 등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의사들의 활용 범위가 넓지 않아서 상업적 성공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의 좀 뜨뜻미지근한 주가 반응과 관련해서 레카네밥 좀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런 의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